이제 먼저 첫 번째 커플을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아홉수 소년 이끌어가실 멋진 두 배우입니다. 김영광 씨, 경수진 씨를 무대로 모십니다. 예, 두 분 오늘 멋진 블랙 의상으로 이곳에 등장하셨는데요. 포토월 중앙에서요, 시선을 맞춰서 왼쪽부터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천천히 시선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영광 씨는 극 중에서 29세 훈남 투어 플래너 강진구를 연기합니다. 강진구는 국내 최고 대기업 여행사에서 일하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이고요. 외모나 스펙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내 최고 인기남이지만 아홉수를 만나서 짝사랑을 하게 되면서 평생 할 고민을 다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강진구의 짝사랑 상대인 직장동기 마세영 역은요, 우리 경수진 씨가 맡았습니다. 경수진 씨는 항상 씩씩하고 밝은 의리파 여주인공 마세영과 또 놀라운 싱크로율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분은 실제 연인으로 착각할 만큼 남다른 케미를 뽐내고 있는데요. 제작진이 항상 놀라고 있는 만큼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정한 포즈도 좀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요? 우리 손으로 좀 하트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김영광 씨 왼손이랑 경수진 씨 오른손 합쳐서 손 하트를 한번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부터 시선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이 뮤직비디오에서 함께 작업을 하셔서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아홉수 소년에서도 어떤 커플 연기를 보여주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셨던 방향으로 퇴장하셔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멋지게 에스코트 해주시는 또 모습을 볼 수 있네요. 다음으로 모실 분은요, 아홉수 소년을 통해서 가슴 아픈 추억을 간직한 연인으로 호흡을 맞추는 두 분입니다. 우리 배우 오정세 씨와 유다인 씨를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두 분 무대 중앙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시선을 맞춰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시선을 맞춰 가실까요? 네, 보시기에 왼쪽부터 시선을 맞춰서 가겠습니다. 오정세 씨는 아홉수 소년에서 39세 노총각 예능 PD이자 철없는 삼촌 구광수 역을 맡았습니다. 네, 극중 구광수는요, 한때 잘 나가는 음악방송 PD였지만 지독한 아홉수를 피하지 못하고 또 비인기 프로그램으로 좌천된 예능 PD입니다. 네, 입사 후에서 워커홀릭으로 지나지만 이제는 일이 아닌 평생 짝을 찾아 결혼을 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역할이라고 하네요. 유다인 씨는 오정세 씨의 상대 역인 주다인으로 출연을 하시고요. 광수의 10년 전 헤어진 가슴 아픈 옛사랑이자 이혼 후에 딸을 홀로 키우는 싱글맘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두 분의 애틋한 로맨스가 어떻게 펼쳐질지 큰 관심을 모으는데요. 두 분도 뭐 다정한 포즈 하나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어떤 포즈를 부탁드리면 좋을까요? 하트 만드시네요. 네. 가운데 기자님들 먼저 시선을 주고 계십니다. 가운데 쪽 기자님들께 시선 보내주시고요. 이어서 왼쪽 기자님들께도 시선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되신 것 같고요. 오른쪽 기자님들께도 마지막으로 시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마쳤습니다. 입장하신 방향으로 퇴장하셔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홉수 소년의 풋풋한 또 10대 로맨스도 있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들은요, 이런 풋풋한 사랑을 보여주실 두 분인데요, 육성재 씨 그리고 박초롱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두 분 손을 잡고 다정하게 입장을 하고 계시네요. 네. 무대 중앙에 서셔서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시선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예, 그룹 B2B의 멤버 육성재 씨와 에이핑크의 멤버 박초롱 씨가 자리하셨습니다. 예, 두 분은 아홉수 소년을 통해서요, 차세대 연기돌로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먼저 육성재 씨는 오직 스타일로 승부하는 열혈 유도소년 19세 강민구 역을 맡았습니다. 강민구는 시합에서는 좌절했지만 또 우연히 만나게 된 운명의 그녀와 사랑에서 많은 한판승을 기대하는 한 상남자 캐릭터입니다. 네, 박초롱 씨는요, 눈부신 미모를 자랑하는 여신급 캐릭터 한수아를 연기하게 됐고요. 극중 민구가 첫눈에 반하는 한수아에게 뭔가 특별한 비밀이 있다고 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찾아가 보시면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분 벌써부터 굉장히 친근한 모습 보여주고 계신데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들어오셨던 방향으로 퇴장하셔서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등장하실 분들은 아홉수 소년에서 가장 깜찍한 모습을 보여줄 아역 스타들입니다. 깜찍한 두 아역 배우가 등장할 예정인데요. 우리 최로운 군과 이채미 양을 모시겠습니다. 절로 아빠 미소가 지어지는 두 분의 등장인데요. 무대 중앙으로, 무대 가운데로 자리해 주세요. 무대 가운데에서요. 두 분이 보시기에 왼쪽부터 시선을, 왼쪽이요, 제 쪽이요, 여기요. 네, 여기부터 시선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로운 군은요, 먹방계의 전설인 아역스타 9살 강동구 역할을 맡았고요. 우리 이채미 양은 동구가 인생의 4분의 1을 함께 보낸 아역스타 장백지 역을 맡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자님들께도 시선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시선을 보내주세요. 네. 아까 그 하트 모양도 예뻤는데 다시 한번 만들어주세요. 네, 머리로, 네, 하트 모양도 예쁘게 만드셨네요. 예. 두 사람은 2년째 비밀 연애를 했다고 해요. 극 중에서. 네,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이 최연소 커플의 활약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채미 양은 잠깐 밑으로 내려가서 기다려 주시고요. 네. 앞서 등장하셨던 우리 남자 배우 세 분을 다시 한번 무대로 모셔서요. 우리 아홉수 소년의 아홉수를 경험하고 있는 네 남자 배우들의 공동 포토타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정세 씨, 김영광 씨, 육성재 씨 세 분 다시 한번 등장하고 계십니다. 삼형제와 삼촌이에요. 네. 우리 네 분의 포토타임 왼쪽부터 시선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자님들께도 시선을 보내주세요. 네.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시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앞서 등장하셨던 여배우들 분까지 다시 모두 함께 합류하셔서 우리 8분의 단체 사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경수진 씨, 유다인 씨, 박초롱 씨, 그리고 우리 귀여운 이채미 양까지 각자 커플별로 우리가 한번 쭉 서보면 좋겠어요. 우리 최로운 군과 이채미 양이 앞쪽으로 서주시고 그다음에 세 커플이 뒤에 서주셔도 모양이 참 예쁠 것 같습니다. 네, 왼쪽부터 시선을 맞춰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정세 씨 쪽에 약간 대각선으로 서주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괜찮으신가요? 다정함이 막 묻어나는 그런 포즈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으로 다시 한번 하트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남자분들의 왼손과 여자분들의 오른손을 이렇게 합쳐서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중앙 기자님들, 가운데 기자님들께도 마찬가지 포즈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TVN 아홉수 소년 하반기 최고 기대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성공을 기원하면서 화이팅 한번 외쳐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하나, 둘, 셋 신호를 드릴게요. 그럼 다 같이 힘차게 화이팅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좀 마무리하고요. 배우분들 아래서 기다리시는 동안에 저희가 공동 인터뷰를 위한 세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토타임에 이어서 진행될 공동 인터뷰에는요, 아홉수 소년을 이끌어갈 배우들과 또 감독님, 작가님을 모시고 공동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테이블이 위치하는 동안에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 인터뷰 준비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 작가님 다시 한번 무대로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비가 잘 됐네요. 우리 아홉수 소년을 이끌어갈 분들을 모시고 공동 인터뷰를 곧 시작하겠습니다. 아홉수 소년을 연출하시는 유학찬 감독께서 먼저 인사 말씀 해주시면 좋겠고요. 감독, 작가님과 배우분들도 쭉 본인 소개와 작품 임하시는 각오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아홉수 소년 연출을 맡은 유학찬 PD라고 하고요. 저희 TVN 금토 드라마가 요즘에 좀 잘 되고 있어서 사람들한테 반응을 많이 얻고 있는데, 저희도 여름 내내 아홉수 소년 저희 뭐 연출진을 비롯해서 모든 배우들이 정말 땀 흘리면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좀 색다른 감성의 드라마가 될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다인 역을 맡은 유다인입니다. 저는 광수의 옛날 여자친구 역할이고요. 10년 후에 싱글맘이 되어서 다시 만나게 되어 아이와 함께 당차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그런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홉수 소년에서 구광수 역할을 맡은 오정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노총각 39살 예능 PD이고요. 일에 빠져 살다가 뒤늦게 사랑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청년이고요. 배우들과 감독님하고 즐겁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 기대에 꼭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홉수 소년의 마세영 역할을 맡고 있는 경수진입니다. 저희 배우들 여름에 정말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열심히 촬영했고요. 그런 만큼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고, 제가 맡은 역할은 굉장히 사랑스럽고 털털하면서 많이 먹지만 사사 사이즈를 유지하는 캐릭터예요. 그러면서 저희 김영광 씨한테 짝사랑 여인데, 네,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네, 아홉수 소년에서
강진구 역할을 맡은 29살 김영광입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이제 올해 9수를 맞이하면서 이제 정말 진실된 짝사랑을 하게 되면서 평생 할 고민을 다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맡았고요. 그리고 선배님들이랑 친구분들이랑 이렇게 다른 배우분들이랑 촬영하면서 열심히 찍고 힘들게 고군분투하고 있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홉수 소년에서 엘프걸 역할을 맡은 에이핑크 박초롱이라고 합니다. 저는 극 중에서 한수아 역을 맡았는데요. 뭔가 비밀이 많을 것 같은 그런 신비스러운 소녀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연기가 제대로 된 연기는 처음 도전하는 거여서 굉장히 많이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는데요.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민구 역할을 맡은 19살 육성재라고 합니다. 예, 제 강민구라는 캐릭터는요, 되게 잘생기고 귀엽고 패기 있고 또 운동도 잘하고 허세끼가 넘치는 약간 19살 철없는 소년 같은 느낌의 열혈 남아입니다. 네, 멋있게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잘 이쁘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돌 활동만 계속 해오다가 이쪽 연기는 이제 진짜 처음인데 최대한 편안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한 교과서 같은 대본에 충실한 그런 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배우분들의 각오까지 잘 들어봤고요.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께서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요, 저희 직원이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요, 우리 유학찬 감독님께 이 질문을 꼭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 9수를 겪는 내 남자의 로맨스라는 이 기획이 참 신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 전부터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탄생하게 된 스토리인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기획을 하시게 됐고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서 연출하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9수 겪는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의식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우리 배우들처럼 되게 험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9수라는 게 정말 되게 뭐 재앙이나 뭐 미신 이런 뭐 사고가 벌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세대를 고민을 대변하는 운유라고 생각해요. 이제 9수에 걸렸다는 게 보통 19세가 되면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고 뭐 장래를 결정하게 되고, 29세 되면 이제 직장인 3년 차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건가, 내가 꿈꾸었던 일이 맞는 건가 고민을 하게 되고, 또 39세 같은 경우는 만약에 결혼을 못했거나 저희가 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자기를 잃고 사는 사람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9수라는 게 그 세대의 고민을 대표하는 코드라고 해서 9수 소년을 기획하게 됐고요. 저희가 또 로맨스 드라마인데, 그래도 고민 중에 또 가장 큰 고민이 또 사랑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배우들이, 특히 남자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멋진 남자들인데 되게 좀 가슴 앓을 일을 많이 해요. 뭐 9세부터 19세, 29세, 30세 가슴 앓을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랑을 통해서, 고민을 통해서 또 극복을 하고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캐릭터들을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들이 본인도 굉장히 공감이 되면서 또 세대 간에도 공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러면 남자 배우분들께 궁금한 점은요, 그 세 분도 사시면서 9수를 경험했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극 중에서 그 9수를 겪게 되시는데요, 실제 본인의 경험과 좀 비교했을 때 어떤지, 또 가장 뭐 운이 나빴던, 아니면 9수를 넘어가면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다면요, 한 말씀씩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어느 분부터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까요? 우리 김영광 씨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네. 네, 저는 이제 9살, 19살을 이미 거쳐갔고요. 그리고 이번에 29살 역할을 맡았는데, 제가 내년이면 이제 진짜 29살인데, 이 9수 소년을 찍으면서 이제 괜히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좀 어떤 사건 사고가 조금 있으면 이거 9수인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홉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다가 이번 아홉수 소년을 연기를 하면서 강진구 역할을 연기를 하면서 조금 더 아홉수에 대한 어떤 뭐 어떻게 보면 미신 같지만 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9살, 19살 때 제가 지금 겪는 아홉수 같은 거를 이제 느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육성재 씨는 어떠셨나요? 저는 작년에 19살이었는데요. 저는 진짜 그냥 막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아홉수라서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런 거는 없었고요. 이제 19살이 지나니까 이제 20살이 돼서 이 멋진 아홉수 소년이랑 작품을 만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많은 활약을 보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패기와 또 열정으로 아홉수를 잘 극복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정세 씨는 네, 어떠신가요? 예, 저도 특별히 19살, 9살, 29살, 39살까지 특별한 아홉수에 대해서 저한테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한 49살 때 저한테 아홉수가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세 분 배우분들께 항상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독님과 작가님께 좀 궁금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유학찬 감독님은 응답하라 1994 공동 연출을 맡으셨고요. 또 그 전에 더 로맨틱과 새 얼간이 같은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을 하셨습니다. 또 극본을 맡으신 박유미 작가님은요, 그 스펀지나 우리 결혼했어요 시즌 4 같은 예능 프로그램을 많이 연출하셨는데요. 그 예능 프로그램 출신 PD님들과 작가님들이 선보이시는 아홉수 소년이 좀 더 특별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PD님과 작가님의 호흡, 합이라고 하죠.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 지금 작가는 아직 없고요.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고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예능 PD나 작가들이 만드는 드라마는 좀 다른 게 있다면 저희 머릿속으로만 나오는 것들이 아니고요. 스토리를 짤 때 작가 한 명의 머리나 PD 한 명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진짜 많은 그 작가들도 5명이 공동 작업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저희는 진짜 인터넷도 되게 많이 리서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진짜 일상생활에서 재밌는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차용해서 우리 캐릭터가 연기를 하면 재밌겠다 싶은 것들을 많이 아이디어를 얻고, 특히 또 배우들과도 저희 진짜 말씀드리면 처음 기획했던 캐릭터가 지금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똑같은 캐릭터이긴 하지만 이 배우들하고 또 연기를 해보니까 또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친구들은 또 이런 옷이 맞겠다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는 되게 좀 많이 변화무쌍하게 바뀐다는 거, 그리고 또 저희 머릿속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인디 음악을 되게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인디 음악의 가사가 저희의 대사예요. 배우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연기를 하고 있을 때 인디 음악의 가사가 나레이션이기도 하고 대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보면 정말 주옥 같은 가사들이 많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인디 음악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싶고 너무 와닿는 말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거의 차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짜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는 거지만 공감 코드를 주기 위해서 저희 PD 개인과 작가 한 명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지금 동시대의 감성과 고민을 담고 있다. 이런 방식이 예능 PD와 작가들이 만드는 드라마의 차별성이 아닐까, 그 공감 코드가 차별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대와 또 세대별 그런 공감이 참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요, 언제든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뉴스 고홍주 기자라고 하는데요. 김영광 씨랑 PD님께 질문이 있는데, 김영광 씨는 이전에 그 드라마 스페셜 주인공 맡으신 적은 있긴 하지만 이번에 메인으로 주연을 맡으신 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모델 출신 배우들의 활약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각오가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아요. 각오가 굉장히 궁금하고, 그리고 PD님께는 이번에 커플이 딱 한 쌍만 성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실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 그 답이 미리 지금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은 바뀔 수도 있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예,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메인으로 이렇게 나온 적이 이제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리고 각오는 정말
그 전까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성장했구나. 이 친구가 또 되게 앞으로 보여줄 모습이 궁금하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되게 열심히 촬영에 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모델 출신 배우 친구들도 많지만 저는 오히려 친구들도 잘 되고 같이 뭔가 이렇게 많이 모델 출신이 나와서 저는 오히려 더 훨씬 더 기분이 좋습니다. 더 뭐 얘기할까요? 그리고 더불어서 유학찬 감독님께도 질문이 있어서 아마 네,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네 커플이 있어요. 이제 응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나정이가 남편이 누굴까라는 코드로 코드를 잡았는데 저희는 이제 네 커플 중에서 네 남자 중에서 누가 아홉수를 극복하고 사랑을 이룰까라는 코드를 계속 끝까지 가려고 하는데요. 아까 사진 찍을 때 보셨겠지만 다 잘 어울려요. 나름 이렇게 심지어 피부톤이 맞을 정도로 다들 잘 어울리는데 진짜 좀 잔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마음속으로 저는 그냥 PD이다 보니까 응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끝까지 갈 생각이고요. 지금으로서 말씀드리면요, 9세의 동거가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꼬리를 커플 성공 확률이 제일 높은 상황입니다. 이거는 농담이었는데 이게 아무도 안 웃어주시네요. 나름 예. 네, 확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추후에 좀 변할 가능성이 있는지 기자님께서 궁금해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원래 그 스토리 라인 흐름상 가장 안타까운 커플, 가장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커플을 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기다리고 계신 기자님 계신데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마이스타 이민아 기자라고 합니다. 저 피디님께 질문이 여러 개 있는데요. 먼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응사에서 남편 찾기가 되게 흥행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피디님도 네 커플 중에 한 커플만 이루어진다는 걸 예고하심으로써 좀 흥미를 유발하시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좀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반복되는 코드라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려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응사에서 잘 먹히니까 또 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 그런 식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 특히 피디님이 옛날에 응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더 그런 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 찾기와 다른 커플 찾기만의 재미가 무엇인지, 차별점이 무엇인지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네 배우, 남자 배우분들 같은 조합이 제일 재밌을 것 같은데 이 네 명의 조합 어떻게 생각하신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거는 그냥 재밌다고 하는 질문인데, 경수진 씨 설정을 보니까 먹어도 4 사이즈를 유지한다는 설정이 부럽더라고요. 예, 근데 그 설정이 그 로맨스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그 캐릭터의 재미를 위한 장치인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그 쉬운 대답부터 마지막 질문부터 대답을 드리면요. 그 경수진 씨가 이제 캐릭터가 44 사이즈 캐릭터 나와요. 이제 먹어도 그 살이 안 찌는 삼식이 캐릭터인데, 이제 뭔가 여배우한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그런 캐릭터를 준 거고요. 내용상은 이제 캐릭터의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걸 설정을 했고요. 사실은 이제 경수진 씨가 그 전 드라마 미래에서 이제 다미 역할로 나왔을 때는 약간 살이 쪘었어요. 44 사이즈에겐 좀 무리가 있는 좀 캐릭터여가지고 그 처음에 첫 만남을 가졌을 때 거의 66의 모습으로 왔었거든요. 이제 44라고 하기엔 좀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그 캐릭터 설정상. 그런데 바로 다음 주에 이 사진이 다음 주에 다시 미팅을 했는데 그냥 바로 55 사이즈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본을 보고 이제 하기로 결정이 나니까 독하게 마음을 먹고 그냥 되게 신기하게 얼굴이 진짜 반쪽만 해져가지고 55 사이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게 기적처럼 스타킹에 나가도 될 정도로 44 사이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물론 이제 일어나면 44 사이즈가 아닙니다. 일어나면 약간 베이글 여 스타일이어가지고 약간 55 사이즈는 아직까지는 55 사이즈인데 얼굴은 완전히 반쪽만 해서 44 사이즈가 유지돼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이제 먹는 모습을 많이 촬영을 했는데 각종 음식을 다 먹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고 보고 있으면 진짜 식욕이 돋는다보다 남자가 봤을 때 너무 사랑스럽다, 러블리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캐릭터가 잘 살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었던 그
세 커플, 네 커플 중에 어느 커플이 될 거냐 코드는요. 그러니까 약간 변명은 아니지만 제가 그 연출했던 시청률이 별로 잘 안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더 로맨틱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 1회를 보시면 최종 커플이 여기서 크로아티아 여행을 떠났는데 한 커플이 탄생을 했습니다 하고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그거를 차용해서 많은 분들이 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한 5만 명 보셨는데 그분들이 그걸 가장 재밌게 생각하셨어요. 누구지? 그 한 커플이 도대체 애들이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쟤는 안타까운데 쟤 괜찮은데 쟤도 될 거야 되는데 쟤 불쌍한데 쟤 찌질한데 쟤 어떡하냐 막 이렇게 되게 응원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걸 보고 우리 커플도 보면 나름 다 안타깝잖아요. 39세 노총각도 장가 가야 되는데 또 안 되면 가슴 아프고 29세 친구도 이제 마음 잡고 이제 한 여자만 사랑하려고 하는데 안 될 것 같아서 여자가 그 마음을 해서 안타깝고 19세 친구 같은 경우도 운명의 상대를 만났는데 나름 되게 대시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받아주고 그래서 또 9세도 나름 달달해요. 9세 친구도 그렇고 이 네 명을 봤을 때 좀 누가 꼭 됐으면 좋겠다. 그런 재미로 보면 이 드라마 보는 게 너무너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코드에서 넣었고요. 뭐 응사처럼 막 이렇게 되게 뭐 결혼식 장면이 나오면서 계속 복선을 많이 넣고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저희도 그때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유의하겠습니다. 더불어서 PD님께 캐스팅에 대한 어떻게 우리 배우분들을 캐스팅하시게 되었는지 캐스팅 의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캐스팅도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너무너무 케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뭐 남자다 보니까 여성 시청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29세 이제 김영광, 경수진 씨부터 얘기를 하면 그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둘이 막 알콩달콩. 사실 저는 뭐 남자다 보니까 김영광 씨한테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피 끓는 청춘에서도 뭐 걔가 나왔나? 막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 작가들이 너무너무 멋있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우결순가? 거기 나와서 너무 멋있는 역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찾아봤어요. 근데 경수진 씨하고 연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진짜 커플 같고 너무 달달해서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두 사람 그거 얼마나 찍은 거야? 아니면 연습을 많이 한 거야? 했더니 아니 그냥 뭐 하루 만에 그냥 장소 이동해서 대충 찍은 거라고. 근데 두 사람이 그냥 하는 짓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잘 어울렸거든요. 그래서 이 커플을 거기 그려내면 너무 리얼한 커플이 나오겠다. 그런 에서 캐스팅을 했고 오정세 씨는 뭐 누구나 아시겠지만 워낙 새알 연기에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드라마가 워낙 또 리얼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너무 잘 표현해 주실 것 같고 유다인 씨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팬이에요. 팬심으로 캐스팅을 했는데 처음에 안 할 것 같다더니 갑자기 하더라고요. 이게 보통의 연애라는 드라마에서 되게 연호진 씨랑 나왔었는데 둘이 너무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제가 그 4화까지 진짜 너무 열심히 봤었는데 처음 만나면 가졌을 때 되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뭐 되게 표정도 안 좋고 그래서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고 뭐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안 하는 줄 알았더니 또 이게 캐릭터에 관심이 많았다는 그 표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피부톤도 좀 비슷해요. 물론 오정세 씨는 피부가 좀 안 좋고 여기는 좋긴 한데 피부톤도 비슷하고 김영광 씨도 저기도 보면 약간 좀 까무잡잡한 톤이 비슷하고 쟤네들은 뭐 그렇죠. 네. 워낙 잘 어울리고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서 캐스팅했다는 거. 그리고 나온 김에 계속 풀겠습니다. 그래서 한수아 씨는 제가 에이핑크 멤버 중에서 제일 처음 에이핑크 뜨기 전부터 박초롱 씨 좋아했거든요. 저한테는 무조건 원탑은 롱리더 박초롱 씨였는데 그래서 아예 박초롱을 생각하고 캐릭터를 만들었고요.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되게 뭐 엘프뇨 나오고 에이핑크 그러니까 요정이지만 초롱이가 되게 좀 엉뚱하고 재밌는 애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생각해서 맨 처음 캐스팅한 여배우가 박초롱 씨고 육성재 씨는 얼굴이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본인도 지가 잘생겼다고 막 이상한 뭐 그런 하는데 근데 특히 카메라에 댔을 때 너무너무 잘생긴 게 되게 서구형 마스크잖아요. 목도 길고 이렇게 눈 쑥 들어가고 코 튀어나오고 동양인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것도 나오고 특히 화면을 카메라 잡았을 때 목선이 이래서 여자들이 좋아하는구나 이게 딱 들더라고요. 육성재 씨 그냥 외모만 보고 뽑았습니다. 그래서 연기는 응답하라 쑥쑥이 때 좀 봤고요. 큰 역할은 아니었지만 그 인상이 있어서 쑥쑥이로 나왔을 때 본인은 되게 좀
더 욕심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연기를 더 많은 부분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돼서 같이 일하게 돼서 너무 좋고 육성재 씨가 또 몸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너무너무 고맙고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배우들에 대한 PD님의 애착이 뚝뚝 묻어나는 정말 재치 있는 발언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여배우 세 분께는 또 변의 기회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PD님께서 참 지금 재밌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우리 경수진 씨의 자기관리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근데 한 말씀씩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번 타자로 경수진 씨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좀 살이 쪘었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봤을 때 44년대 화성인 바이러스에 나올 만큼 먹방녀래요. 그래서 제가 또 잘 붓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부담스럽긴 한데 캐릭터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그래서 좀 촬영하는 내내 아침 촬영하는 경우는 미리 한 2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붓기도 빼고 최대한 좀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막 그래서 최대한 그 캐릭터에 맞도록 노력을 했거든요. 네. 지금도 힘들어요. 지키기가 감독님.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유다인 씨께 대해서도 팬이셨는데라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떠셨어요? 방금 캐스팅 비화를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시큰둥했다고 하셨는데 시큰둥하지 않았고요. 전 사실 이 작품에 그 호감이 갔던 가장 큰 이유가 오정 선배님 때문이었거든요. 워낙 팬이기도 했었고 선배님이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대본을 보니까 대본이 더 재밌고 또 둘의 관계가 더 궁금하고 풍성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컸던 것 같고 시큰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박초롱 씨는 어떠세요? 네. 네, 제가 처음에 미팅을 갔었을 때부터 감독님께서 굉장히 에이핑크를 좋아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저를 제일 많이 좋아해 주시는 건 오늘 처음 알았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독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숨겨왔던 감독님의 마음을 오늘 많이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질문 기다리고 계신 기자님 계신데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아시아투데이 정지 기자입니다. 우선 경수진, 김영광 커플에게 질문하고 싶은데요. 아까 PD님이 실제 커플 같다는 얘기까지 하셨는데 실제로 두 분의 호흡은 어떤지 또 서로에 대해서 어떤 호감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박초롱 씨랑 육성재 씨는 아무래도 이제 에이핑크 같은 경우는 먼저 정은지 씨가 연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멤버들이 혹시 연기에 대한 조언을 해줬거나 응원의 메시지 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독님께는 아까 그 영상을 잠깐 보니까 잠깐 지나간 거기는 하지만 그 음악 방송에서 사고가 나는 장면이 예전에 실제 일어났던 어떤 그 음악 방송에서의 사고를 떠올리는데 사실 TVN의 다른 드라마들도 약간 그런 다른 드라마나 프로그램을 패러디하면서 화제가 된 부분이 많은데 아홉수 소년에서도 그 장면 외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패러디를 좀 볼 수 있을지 그 부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커플 같은 경우는요, 경수진 씨가 굉장히 생긴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털털합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면서 좀 제가 짓궂게 장난을 많이 치는 편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대하고 마음도 굉장히 넓은 친구 같아요. 그래서 같이 촬영을 하면서 게다가 나이도 같아서 특별히 뭔가를 맞추지 않아도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같은 나이라는 것 때문에 좋습니다. 굉장히. 일단은 좀 처음부터 편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뮤직비디오 같이 촬영하면서 그것 때문에라도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촬영하는 내내. 그리고 또 영광 씨도 마찬가지로 영광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편한 친구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개그 코드가 안 맞아서 힘든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되게 잘 서로 나이가 맞는 만큼 동갑인 만큼 굉장히 친하고 또 굉장히 상대를 많이 배려해 주더라고요. 어떤 뭐 연기적으로나 뭐 그냥 연기 쉴 때도 그렇고 그래서 좀 편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두 사람 뭐 관계에 대해서 약간 첨언을 드리자면 그 촬영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멀리 떨어져서 이제 헤드폰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두 사람 대화가 들리는데 두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요. 뭐 둘이 대화하는 게 제가 다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슛이 안 들어가기 전 상황, 큐 신호를 주기 전에 이제 대화들이 다 있는데 정말 되게 친해요. 둘이 그리고 또 인천 같은 출신이어가지고요. 되게 코드가 많더라고요. 되게 친하고 좋아서 너무 좋고 뭐 근데 저한테 따로따로 얘기할 때는 좀 얘기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두 사람이 얘기할 때는 너무 좋다는 거. 그리고 아까 했던 질문이 아까 금방 까먹었다. 뭐 감독님께 네. 패러디 장면들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고요. 저희는 뭐 이렇게 기존의 그 TVN의 뭐 꽃합의 수사는 이런 것처럼 예능틱한 드라마는 아니어서 되게 감성적인 부분을 많이 하는 드라마여서 패러디는 많지 않은데 그 장면이 나왔던 이유는 이제 39세 구광수 PD 역할이 예능 PD예요. 예능 PD다 보니까 방송계 묘사가 많고 제가 또 예능 PD다 보니까 또 이제 오정선 씨가 스펀지 PD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KBS에 있을 때 스펀지 PD로 2년 동안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묘사할 수 있어가지고 꼭 그런 캐릭터를 줬기 때문에 방송국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대신 뭐 패러디는 아니고 방송국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광수 PD가 만나는 사람들, 실제 인물들이 카메오 출연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카메오가 실제로 그분 역할로 나오는 거죠. 전현무 씨가 나오면 전현무가 다른 연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전현무 씨로 나와서 형 뭐 요즘에 뭐 프로그램 망했다며 뭐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깐족대고 가고 뭐 그 원래 그 캐릭터도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박초롱 씨, 육성재 씨께는 같은 그룹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 멤버들의 어떤 반응이 어땠는지 또 먼저 연기를 경험한 멤버들도 있는데 어떤 의견들을 주셨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 핑크에서는 은지와 나은이가 먼저 연기를 시작했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드라마에 캐스팅 됐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이 멤버들이 축하해 줬었고 또 많이 조언도 해줬었는데 특히 은지가 제가 좀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현장에 가서 좀 적응을 잘 해야 할 텐데 연기도 좀 자연스럽게 나올 텐데 그 부분을 좀 많이 걱정해줘서 좀 살갑게 먼저 좀 다가가서 배우분들이랑 좀 친해져라는 말을 해줬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B2B라는 그룹의 막내에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들이 제가 드라마에 캐스팅됐다 그랬을 때 축하해 이 정도였지 좀 관심이 덜 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이게 아웃스 소년 예고편이 딱 나가고 형들이 갑자기 그걸 보더니 야 성재야 너 잘 될 것 같다 이러면서 갑자기 관심을 막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진당도 주고 막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깨워주고 갑자기 그래서 그런 게 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멤버 형들한테 의지가 좀 되고 힘들 때 같이 힘들어 주니까 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소속 그룹에서의 많은 응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질문 기다리고 계신 기자님이 계신데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조이뉴스 24 장진리 기자입니다. 육성재 씨랑 오정세 씨한테 각각 질문 하나씩 드릴게요. 오정세 씨는 지난번에 보니까 유학찬 PD님이 그 39세 PD라는 캐릭터 말고도 본인과 여러 가지가 많이 닮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PD님이 방금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본인한테 조금 이런 점을 좀 부각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좀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하셨거나 조언을 해주신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듣고 싶고요. 육성재 씨는 원래 응사에 나와서 쑥쑥이라는 애칭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본격적으로 연기에 도전하는데 좀 연기자 육성재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겠다 하는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좀 각오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독님하고 연배 비슷한 거 말고 뭐가 비슷하다고요? 얼굴 생김새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감독님이 저한테 특별히 구광수를 연기하는 데 있어서 주문을 디테일하게 하신 것보다 전체적으로 정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 드라마
드라마에서 구광수가 가져가야 될 정서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분명히 로맨스이기도 하지만 유쾌한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재미있는 요소를 어떻게 재미있게 살릴까 보다 어떻게 이 인물이 그러니까 가슴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누군가를 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구광수에 대한 공허함, 이런 정서에 대해서 조금 더 감독님이 주문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저도 이 드라마에서 구광수라는 PD는 어떤 웃음 포인트보다 그런 감정선을 갖고 가되, 웃음 포인트는 이 인물이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환경이나 어떤 주변 상황 때문에 이 인물이 웃기기도 하고 유쾌하기도 하지, 이 인물이 막 유쾌하지는 않은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선에 대해서 감독님이 굵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유념을 해서 연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첨언을 드리자면 오정세 씨가 이제 이 드라마 또 결정하게 된 큰 이유가 인디 음악을 되게 많이 쓴다는 거 포인트에 되게 많이 움직이셨다고 해요. 이게 인디 음악의 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도 되게 감성적일 것 같다 해서 많이 딱 결정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뭐 자주 이제 음악도 이런 노래 좋은데 아냐 막 서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 스마트폰에 보면 그 음악 리스트가 쫙 플레이리스트가 있는 게 비슷한 점 같아요. 저도 한 500곡 가까이 이렇게 딱 플레이리스트가 있는데, 오정세 씨도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인디 음악 리스트가 쭉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비슷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음악 PD로 나오니까 그런 코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아이돌로 데뷔를 해서 아이돌 모습만 보여드렸었는데요. 예전부터 연기 쪽에는 너무 관심이 많아서 노래 연습한 만큼 연기 연습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서투르지만 아직 선배님들 연기하는 거 보고 유심히 보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그리고 아직 진짜 서투르니까 서투른 애드리브보다는 진짜 대본에 충실한 그런 연기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이어가실 기자님 계십니까? 혹시 저희가 준비한 공동 인터뷰 시간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님들을 대상으로 한 라운드 인터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공동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오정세 씨 그리고 김영광 씨 두 분께서 마지막 기대와 당부의 말씀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께 마이크를 전해드리면 될까요? 네. 네네. 제가 이 아홉수 소년의 기획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감독님과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기대감이 있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리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갔듯이 기획도 좀 재미나고 궁금증도 유발되고, 이야기 자체도 어렵지 않고 쉬운데 가슴을 울리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인디 음악으로 꽉 찬 어떠한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은 저 개인적으로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인디 음악이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저희 아홉수 소년이 가지고 있는 드라마의 힘, 그리고 배우들의 힘이 뭉치면 어떤 묘한 신선한 그리고 풋풋한 어떤 새로운 드라마가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저 개인적으로 있는데요. 처음 제가 느꼈을 때 그 기대감이 잘 드라마로 반영이 돼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전달이 잘 됐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앞에 오정세 선배님이 좋은 얘기를 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이제 저희 드라마는 정말 보시기에 굉장히 특별한 드라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많이 감사드리고,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공동 인터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기자님들, 그리고 끝까지 성심껏 답해주신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29일 저녁 8시 40분에 첫 방송을 하게 될 아홉수 소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홉수 소년 제작 발표회 공동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분들 퇴장하실 수 있도록 스태프분들이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